당신은 한 번이라도 그런 적이 있나요? 당신이 하지도 않은 일로 인해 당신의 정체성과 이름 그리고 역사가 더럽혀졌다고 느낀 적이 많은 스코틀랜드 사람들이 바로 그런 수치를 느꼈습니다. 그가 다시 돌아온다는 소식을 들었을 때 말이죠. 모든 것을 쇼로 바꾸는 그 남자, 세상이 자신에게 경배해야 한다고 믿는 듯한 태도, 땅 한 조각마저 자신을 위한 레드카펫으로 여기는 오만함. 도널드 트럼프가 다시 스코틀랜드에 착륙했습니다. 회색 구름으로 가득한 하늘조차 그를 따라온 경멸을 가릴 수 없었습니다. 이번에는 국가수장의 외양조차 하지 않았습니다. 그럴 필요도 없었죠. 그는 원래 그런 사람이니까요. 권력을 소유로 착각하는 자, 골프장이 한 민족의 집단 기억보다 중요하다고 믿는 자, 그는 이윤을 위해 왔습니다. 그 동결된 미소와 인공적인 구릿빛 얼굴로 자신이 아직 게임에 있다고 떠벌리기 위해서. 하지만 스코틀랜드는 파시스트와 놀지 않습니다. 그리고 그 사실을 그에게 분명히 상기시켰습니다. 그의 항공기가 스코틀랜드 영공을 통과한 순간부터 분위기는 달랐습니다. 전통적인 외교적 환영이 아니었습니다. 가식적인 박수나 연출된 국기 흔들기는 없었습니다. 대신 국민적 자존심의 맥박이 울렸습니다. 에버딘에서 에든버러까지 멀리 떨어진 마을과 도시들이 같은 분노를 공유했습니다. 그건 단지 정치적 과거 때문이 아니었습니다. 그건 냄새 때문이기도 했습니다. 그가 착륙하기도 전에 악취가 퍼졌어요. 글래스고의 한 주민이 말했습니다. 아이러니와 혐오가 섞인 눈빛으로. 그런데 도대체 왜 도널드 트럼프는 이렇게 본능적인 거부감을 일으킬까요? 특히 그를 이미 견뎠던 사람들 사이에서조차 그 답은 아마 기억에 있을 겁니다. 그가 과거에 저질렀던 일만이 아니라 그가 상징하는 모든 것. 대통령 시절 그는 스코틀랜드를 자신의 사업체 홍보 수단으로 삼았습니다. 그리고 지금 아무런 공직도 없이 돌아와 또다시 수백만 파운드의 세금을 자신의 골프장 홍보에 쓰게 만들었습니다. 그는 관광객도 평범한 시민도 아닙니다. 그는 퇴락의 상징입니다. 제도적 기생충이죠. 존경의 마지막 흔적을 빨아들이며 자기 신화를 부풀리는 자. 초록빛 스코틀랜드 들판 위로 표지판들이 솟구쳤습니다. 평범한 시위 문구가 아니었습니다. 나 홀로 집에 투에서도 쓰레기였잖아. 너희 아내조차 널 못 참아. 그리고 트럼프와 제프리 앱스타인의 얼굴이 나란히 붙은 문구. 지옥까지도 함께할 영원한 친구. 수많은 사람들이 외쳤습니다. 우린 너를 잊지 않아. 우린 모른 척하지 않아. 이 세상이 무너지고 있는 가운데 자기 이름이 새겨진 리조트 재킷을 입고 황금 엠블럼을 자랑하며 골프채를 들고 포즈를 취하는 그 남자. 마치 자신의 전기를 무기로 삼는 듯한 모습, 도덕적 도망자. 그러면서도 오만은 그대로. 보수 언론은 이를 축소 보도하려 했습니다. 도널드 트럼프 스코틀랜드 사적 스포츠 행사 방문. 하지만 진실은 가려지지 않았습니다. 이 나라는 그를 거부했습니다. 폭력이 아닌 말로, 영국식 아이러니로 범죄 혐의를 받고 본국에서조차 외면받은 한 남자. 그 남자의 선정흑에 들러리 서기를 거부한 민족의 힘으로 시위뿐 아니라 술집의 대화, 카페의 속삭임, 거리의 시선, 모두가 말했습니다. 이제 그만. 그가 되풀이하는 거짓말의 각본에 더 이상 속지 않는 사람들. 문제는 단지 정치인 도널드 트럼프가 아닙니다. 현상이 되어버린 트럼프가 문제입니다. 제도를 짓밟고 범죄를 희화화하며 학대를 마케팅 수단으로 삼는 그가 기회가 생길 때마다 자신의 흔적을 지우고 거짓 신화를 덧칠하려는 그가, 그리고 진실을 말하자면 이번 방문은 절대 우연이 아닙니다. 장소 선택 시기, 발언 하나하나가 냉소적인 연출이었습니다. 앱스타인 관련 기록들이 다시 수면 위로 떠오르던 그때 피해자와 공범들의 증언 사이에 그의 이름이 계속 등장하던 바로 그 시기, 트럼프는 스코틀랜드를 택했습니다. 대놓고 숨기기 위해, 아무 일도 없는 척하기 위해, 자연의 배경을 자기 나르시시즘의 무대로 삼기 위해. 하지만 스코틀랜드는 팔리지 않습니다.
그리고 그 점을 분명히 밝혔습니다. 헬리콥터가 착륙하고 방탄 차량들이 도로를 달릴 때 들려온 건 박수가 아니라 야유였습니다. 양심 있는 이들의 분노, 보수 매체가 딴 데로 시선을 돌리려 하고 그의 측근들이 초점을 흐리려 해도 돈을 받은 인플루언서들이 이번 일은 그저 골프 경기라고 주장해도 스코틀랜드는 잊지 않았습니다. 앱스타인 기록을 공개하라, 베이비 캐럿. 넌 여기에 환영받지 못해. 거짓말을 태연하게 반복하는 정치인을 직접 마주해 본 적 없는 이들에게는 이 분노의 깊이를 설명하기 어려울 겁니다. 하지만 스코틀랜드는 그 연극을 꿰뚫습니다. 그리고 그 연극에 출연하지 않기로 결심했습니다. 이런 거절의 몸짓은 1000개의 외교적 발표보다 강력합니다. 그것은 본능적입니다. 진실합니다. 그리고 민중이 직접 말하는 겁니다. 여긴 안 돼. 도널드 트럼프가 스코틀랜드의 잿빛 하늘 아래에서 골프를 치며 자신이 아직도 단지 괴짜 재벌인 척하고 있을 때 대서양 건너편에서는 어두운 퍼즐 조각들이 다시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이것은 단순한 정당 간의 다툼도 민주당과 공화당 간의 끝없는 전쟁의 또 다른 라운드도 아닙니다. 훨씬 더 심각한 문제입니다. 자녀를 키워본 사람이라면, 누군가를 사랑해본 사람이라면, 정의라는 단어에 최소한의 믿음이라도 가진 사람이라면 속이 뒤틀릴 수밖에 없는 이야기입니다. 그 이름은 제프리 앱스타인입니다. 그리고 문제는 그가 결코 사라진 적이 없다는 겁니다. 진짜로는 말이죠. 자료는 여전히 존재합니다. 증거도, 이름도, 항공편 목록도, 증인들도. 하지만 이상하게도 이 모든 것이 수면 위로 떠오를 듯하면 항상 무언가가 시선을 돌리게 만듭니다. 새로운 음모론, 새로운 스캔들, 새로운 허위 혐의. 그리고 그 모든 것은 단 하나의 본질적인 질문에서 시선을 돌리기 위한 장치입니다. 누가 앱스타인을 보호했는가? 누가 그의 침묵으로 이득을 받는가? 누가 지금도 깃발을 등에 두르고 옆으로 웃으며 모든 진실을 덮으려 하고 있는가? 국제정치 전문가가 아니어도 이 그림자는 보일 겁니다. 기억만 있으면 됩니다. 도널드 트럼프가 대통령이었을 당시 앱스타인의 공범인 기슬레인 맥스웰이 법무부로부터 얼마나 부드럽게 다뤄졌는지 떠올리면 됩니다. 이건 대부분의 언론이 언급조차 하지 않았거나 살짝 언급한 후 바로 덮었던 사실입니다. 하지만 절대 무시돼서는 안 되는 이야기였습니다. 왜냐하면 맥스웰은 현재 탈러해시에 있는 교도소에서 복역 중이지만 하루 여왕이라는 이름의 특별 지위를 부여받았습니다. 이는 정보 제공을 대가로 한 일시적인 면책 협정입니다. 그녀가 제공한 정보는 의회에 전달되지도 않았고 공개되지도 않았으며 그 정보는 오직 단 한 가지 목적을 위해 쓰였을 가능성이 큽니다. 한 남자를 보호하기 위해. 그리고 바로 거기서 분노는 새로운 차원으로 올라갑니다. 세상의 수많은 어머니들이 딸들이 두려움과 수치심 속에서 자라는 모습을 지켜봤습니다. 사람을 믿었다가 상처 입은 딸들, 그 고통은 가족 전체를 관통합니다. 이런 고통을 법률적 기술, 언론 전략, 형식적인 기자회견으로 축소할 수는 없습니다. 지금 50대, 60대라면 이런 패턴을 이미 많이 보셨을 겁니다. 절대 무너지지 않을 것 같던 정치인들이 추락하는 걸, 스캔들이 조용히 묻히는 걸, 시스템이 스스로를 보호하는 걸. 하지만 이처럼 수많은 문서화된 혐의와 국제적인 성착취 조직과의 수많은 연관이 있는 인물이 여전히 자유롭게 돌아다니며 외국에서 골프를 치고 있는 모습은 어느 기준으로 보더라도 선을 넘은 일입니다. 이건 단순한 부패가 아닙니다. 제도화된 비인간성입니다. 그래서인지 2025년의 오늘 우리는 점점 더 절망을 느낍니다. 단순히 투표하거나 시위하거나 기다리는 것으로는 더 이상 충분하지 않다는 절망. 진실은 이미 변호사 수가 많고 권력이 크고 면책 특권이 많은 자들에게 납치당한 듯합니다. 그리고 시간은 계속 흘러갑니다. 상처는 여전히 아물지 않습니다. 하지만 분노는 법정만이 아니라 우리의 일상에도 살아 있습니다. 42살의 여성, 사회복지사로 일하며
매주 성착취 피해를 입은 청소년들을 상담합니다. 그녀는 앱스타인 자료와 흡사한 이야기들을 들으며 마음은 무너져도 전문가로서의 자세를 유지합니다. 그녀는 압니다. 트럼프의 이름이 그 파일에 나온다는 건 우연이 아니라는 걸. 그리고 느낍니다. 이건 단순한 뉴스가 아니라는 걸. 이건 권력자와 부유한 자들이 아직도 얼마나 쉽게 보호받는지를 알려주는 잔인한 알림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앱스타인 파일에 대해 이야기해야 합니다. 지금 당장. 왜냐하면 이것은 소문이 아닙니다. 우리는 문서, 기록, 고발을 다루고 있는 중입니다. 그리고 이 모든 것을 공공연하게 보호하는 시스템을 마주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진실이 드러날 경우 잃을 것이 너무 많은 사람들이 있기 때문입니다. 도널드 트럼프는 이 사건의 방관자가 아닙니다. 그는 핵심 인물입니다. 그는 이 게임의 규칙을 직접 만들었고 지금은 그 규칙을 다시 쓰려고 합니다. 마치 과거를 지울 수 있기라도 한 듯이. 하지만 진실은 아무리 눌려도 계속해서 살아 숨쉽니다. 그리고 그 진실에 다가가는 한 가지 방법은 이런 공인들이 대통령이 되기 전의 삶을 이해하는 것입니다. 이들의 이야기는 백악관이나 인민대회당에서 시작되지 않습니다. 그들의 어린 시절, 10대 시절의 집착, 초기 비리 사업, 평생에 걸쳐 맺은 동맹 속에서 시작됩니다. 도널드 트럼프와 시진핑 같은 인물들의 전 생애를 이해하는 것이야말로 오늘날의 세계를 이해하는 핵심 열쇠입니다. 권력은 하늘에서 떨어지는 게 아닙니다. 그것은 만들어지고 기르고 그리고 종종 처음부터 부패한 상태로 자라납니다. 그래서 우리는 댓글 고정에 특별한 전자책을 공개합니다. 세계 질서를 움직이는 리더들의 세부 전기 자료입니다. 헤드라인 그 너머를 보고자 하는 분들을 위해 기획된 자료입니다. 그들의 개인사가 어떻게 세계의 방향을 바꾸는지 교육적이고 깊이 있게 알려드리는 콘텐츠입니다. 왜냐하면 그들의 과거를 아는 것이야말로 미래의 재앙을 예측하는 가장 확실한 방법일 수 있기 때문입니다. 전 세계가 위험한 연관성과 금융범죄, 착취 네트워크를 추적하는 가운데 여전히 도널드 트럼프를 오해받는 영웅으로 미화하려는 시끄러운 거품이 존재합니다. 그 가장 비참한 예시는 우리 눈앞에서 펼쳐졌습니다. 바로 골프 스윙 하나를 경이롭다고 찬양하는 일련의 영상들. 하지만 그 스윙을 하는 남자는 일반 시민이었다면 이미 공직에서 축출되고 회사에서 해고되고 감옥에 갈 만한 혐의를 짊어지고 있는 사람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골프채를 쥐고 아첨꾼들에 둘러싸여 있으며 그가 밟고 있는 땅은 그를 초대한 적 없는 두 나라의 국민 세금으로 유지되고 있습니다. 이런 집단적 환각은 어떻게 설명해야 할까요? 왜 우리는 시스템을 좀먹는 인물들을 영웅으로 숭배하려 할까요? 도널드 트럼프를 둘러싼 숭배는 그의 업적이 아니라 모든 사람들이 따라야 하는 규칙을 그가 깨뜨릴 수 있다는 착각에서 비롯됩니다. 그는 자신의 실수에 대해 대가를 치르지 않습니다. 오히려 그 실수로 이익을 얻습니다. 그리고 그런 모습은 좌절한 대중 일부에게 힘으로 인식됩니다. 당신은 최근 소셜미디어에서 도널드 트럼프에 관한 뉴스를 본 적 있나요? 대부분은 쇼와 사기의 혼합물이었습니다. 사춘기처럼 굴며 소리만 지르는 리더와 그의 모든 발언을 신의 계시처럼 박수치는 지지자들. 이건 미국만의 일이 아닙니다. 그 패턴은 전 세계로 확산됐습니다. 보통 사람들, 서로 다른 나라에서 정형화된 문장을 반복하고 편집된 영상을 공유하고 존재하지도 않는 뉴스에 분노로 반응합니다. 우리는 혹시 사기꾼을 바로 눈앞에 두고도 알아보지 못하는 능력을 잃은 건 아닐까요? 지난주만 해도 에릭 다우드라는 마가 성향 인플루언서가 도널드 트럼프가 스코틀랜드에서 골프 치는 영상을 올렸습니다. 그 영상은 그의 인상적인 체력과 80에 가까운 나이에 보여주는 균형 잡힌 자세를 찬양하는 보충제 광고 같은 나레이션으로 가득했습니다. 정치 분석이 아니라 홍보물이었습니다. 그러나 의도는 분명했습니다. 인식을 흔드는 것, 평범함을 꾸미는 것, 허영심을 저항으로 포장하는 것. 이런 숭배는 갑자기 생겨나는 것이 아닙니다. 세심하게 천천히 조작됩니다.
처음엔 사소한 칭찬, 그 다음엔 가벼운 농담, 그러다 언론을 공격하고 거짓말을 정당한 의견으로 포장하고 제도를 조롱합니다. 그리고 어느 순간 그 리더는 아무것도 증명할 필요가 없어집니다. 존재만으로 충분합니다. 서사를 통제하고 비판하는 사람을 모욕하면 그만입니다. 그런데 이 거품이 현실 세계와 부딪히면 어떻게 될까요? 그 답은 오랜 세월 노력의 가치를 믿으며 살아온 사람들의 실망 속에 숨어 있습니다. 평생 일하고 세금을 내고 어려움을 견디며 살아왔는데 어떤 가짜 억만장자가 그 모든 규칙을 어기고 영웅 대접을 받는 걸 보고 있는 겁니다. 특히 40살 이상 세대에게 이건 조롱처럼 느껴집니다. 그들은 말의 가치가 무너지는 걸 목격했습니다. 정직을 배웠고 지금은 거짓이 정치적 자산으로 여겨지는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이건 이념 문제가 아닙니다. 인격의 문제입니다. 도덕성의 붕괴입니다. 그 징후는 사소한 곳에서 드러납니다. 증오 발언을 자랑스럽게 따라하는 아들을 바라보는 아버지, 밑만 보고 책은 외면하는 손자를 이해하지 못하는 할아버지, 그리고 트럼프는 그냥 생각을 말하는 거야 라는 말을 들을 때마다 목이 메는 58세의 여성. 그건 미덕이 아니라 윤리적 공허함의 증상입니다. 그렇다면 질문은 분명해집니다. 우리는 어디서 길을 잃었을까요? 아마 책임을 요구하지 않기 시작했을 때, 일관성을 매력으로 바꿔치기 했을 때, 정치인이 소수자를 공격하고 피해자를 조롱하며 기자와 예술가를 위협해도 그를 지지하는 태도를 용인했을 때. 하지만 왜 그 지지자들은 눈을 뜨려 하지 않을까요? 그건 진실을 받아들이는 순간 자신이 속았다는 걸 인정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끝까지 지키겠다고 맹세한 그 사람이 실은 낡은 각본에 갇힌 퇴물 배우라는 걸. 그리고 인간의 자존심은 종종 고통스러운 진실보다 편안한 거짓을 택합니다. 그러나 그 거부는 값이 있습니다. 그 대가는 우리 모두가 함께 치러야 합니다. 공공정책이 방치되고 예산이 삭감되고 외교 위기가 한 사람의 허영심으로 발생합니다. 도널드 트럼프가 흑인 예술가들을 조롱하고 공적 인물들을 범죄자라 몰아쓰는 동안 세계 곳곳에서는 학살이 벌어지고 공격이 발생하고 기본 권리가 짓밟히고 있습니다. 그의 주변 인물들 중 움직이는 이는 아무도 없습니다. 왜냐하면 이 게임은 더 이상 인간성의 문제가 아니라 쇼를 계속 이어가는 문제이기 때문입니다. 당신 수십 년의 삶을 살아오며 수많은 일을 겪은 당신은 이제는 더 이상 모른 척할 수 없다고 느끼지 않나요? 관객이기를 멈추고 양심을 요구할 때입니다. 이건 이념이 아니라 문명이 아직 살아있다는 걸 지키기 위한 최소한의 몸짓입니다. 이제 소리를 내야 합니다. 방관의 고리를 끊고 명확하게 말해야 합니다. 범죄를 덮는 아첨, 타인의 고통을 밟고 웃는 미소, 이런 것들은 더 이상 용납할 수 없다고. 진실은 골프장의 잔디밭 아래에 묻혀서는 안 됩니다. 당신이 이 글을 끝까지 읽었다면 당신 안에도 무언가가 흔들리고 있다는 뜻입니다. 침묵할 수 없는 불안, 행동을 요구하는 불편함. 어쩌면 그 불편함이 우리를 구할 마지막 희망일지도 모릅니다. 그리고 그 희망이 현실이 되려면 필요한 것은 용기입니다. 첫 번째 용기는 말하는 것, 공유하는 것, 맞서는 것. 이 글이 당신에게 의미 있었다면 채널을 구독해 주세요. 이 영상을 좋아요해 주세요. 그리고 무엇보다 댓글로 당신의 생각을 남겨주세요. 우리가 목소리를 낼 때 진실은 다시 제자리를 찾을 수 있습니다. 어떤 연설들은 진실을 감추기 위해 더 크게 소리치는 것처럼 느껴질 때가 있죠. 바로 그런 일이 도널드 트럼프가 자신이 만들어낸 무대에 서지도 않은 예술가들을 공격 대상으로 삼았을 때 벌어졌습니다. 비욘세, 오프라 윈프리, 알 샤프턴, 수십 년 동안 회자되어 온 이름들, 역사를 품고 있는 이름들, 저항과 재능, 결점과 용기를 함께 끌어안은 이름들. 하지만 트럼프는 이들을 공황 상태에서의 희생양으로 삼았습니다. 그의 최근 망상적 폭주 속에서 나온 비난들은 법적 전략도 논리적 일관성도 없었습니다.
그저 대문자로 된 트윗, 뒤틀린 숫자, 자기애적 투사뿐이었죠. 그에 따르면 비욘세는 노래를 하면서 동시에 하지 않기 위해 1100만 달러를 받았고, 오프라는 등장 비용 명목으로 300만 달러를 받았으며, 알 샤프터는 아무것도 하지 않기 위해 60만 달러를 챙겼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는 대본도 없는 리얼리티 쇼의 심사위원처럼 선언합니다. 이건 범죄다. 처벌이 필요하다. 감옥에 보내야 한다. 더 무서운 건 그가 진심이라는 겁니다. 그렇다면 이 모든 발언은 무엇을 드러내는 걸까요? 우선 하나의 패턴입니다. 위기에 몰린 리더들이 관심을 돌리기 위해 더 눈에 띄는 무언가를, 혹은 더 잘 타오를 희생양을 찾는 익숙한 각본. 유명하고 흑인이며 동시에 찬사와 비판을 모두 받아온 공인들을 비난하는 건 극적인 반응을 유도하기에 가장 효과적이죠. 분열을 일으키고 혼란을 주며 무엇보다도 진짜 중요한 것들에서 시선을 빼앗아 갑니다. 예를 들어 진행 중인 수사, 아직 공개되지 않은 문서들, 입 밖에 꺼내는 것조차 꺼려지는 협정들, 그리고 면책 속에 숨어있는 과거들. 하지만 이 모든 게 단순한 주의 분산만이 아닐 수도 있습니다. 어쩌면 이것은 트럼프가 결코 될 수 없었던 무언가에 대한 복수일지도 모릅니다. 감동적인 노래를 부르지도 못했고 대중을 눈물 짓게 한 적도 없으며 영혼이 아닌 외모로만 회자되었고 재능이 아닌 장고애로 성공을 조작했던 사람. 이제 그는 자신의 무의미함을 직면하지 못한 채 영향력을 여전히 가진 이들을 향해 분노를 쏟아냅니다. 그가 잃어버린 진짜 영향력을 그들이 갖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 일은 혐오스러울 정도로 기괴합니다. 마치 몰락한 재벌이 질투와 복수심으로 범죄의 정의를 다시 쓰려는 모습 같죠. 세상이 국제적 연관성, 인신매매, 제도 파괴, 어두운 동맹에 대한 답을 기다리는 동안 트럼프는 공적 충성을 맹세하지 않은 예술가들을 가상의 법정에 세우며 공적 담론을 오염시키고 있습니다. 이건 사적인 감정입니다. 하지만 애국심이라는 가면을 씌운 감정이죠. 익숙하게 느껴지시나요? 당연합니다. 이런 가치 전도의 과정은 하룻밤 새에 일어나는 게 아닙니다. 수년에 걸쳐 천천히 짜여집니다. 먼저 언론을 불신하게 만들고, 그 다음엔 교육을 무시하며, 그 다음엔 예술을 공격합니다. 그리고 마침내 노래하고 춤추고 글을 쓰고 생각이 다른 사람들의 손에 부패가 있다고 믿게 만듭니다. 그들이 아니라 예산을 조작하고 계약을 비틀고 법의 경계를 넘나드는 이들이 진짜 부패의 주체라는 사실은 지워져 버립니다. 가장 사악한 점은 이 전략이 일정 시간은 잘 통한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 사이에 결과는 쌓입니다. 말이 확산되고 공격이 늘어나며 SNS는 전장이 됩니다. 그리고 평범한 사람들이 하루하루 일하고 가정을 돌보고 오르는 청구서를 감당하며 살아가는 사람들이 어느 순간 스스로 생각하지 않은 문장을 되뇌기 시작합니다. 그 문장은 피로, 상처, 잘못된 정보, 절박함 속에 심겨진 불만의 씨앗입니다. 그들은 악해서 그런 것이 아닙니다. 지쳤기 때문입니다. 상처받았기 때문입니다. 진실을 들을 기회를 빼앗겼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간단한 해답, 간단한 악당을 필요로 했기 때문입니다. 다른 얼굴, 다른 피부색, 다른 의견을 가진 그 누군가를. 그렇다면 이 조작된 구조가 무너질 때 우리는 무엇을 마주하게 될까요? 현실이 문을 두드리고 진실을 드러낼 때 우리는 깨닫게 됩니다. 진짜 책임자는 예술가도 활동가도 언론인도 교사도 의사도 아니었다는 걸. 공공자금이 향하는 곳은 공연 무대가 아니라 완공되지 않은 공사, 조작된 입찰, 침묵과 맞바꾼 사면, 등록되지 않은 부동산, 그리고 은밀한 거래가 이루어지는 골프장이었다는 걸. 쇼가 끝난 뒤 남는 것은 무엇일까요? 그건 바로 수치심입니다. 그 수치심을 직면하지 않으면 그건 맹목적인 분노로 변합니다. 그리고 그 분노는 가장 가까이에 있는 이들을 향해 폭발합니다.
그래서 트럼프의 날선 연설은 아직도 귀를 사로잡습니다. 왜냐하면 많은 이들이 뒤돌아보고 스스로가 이용당했음을 인정하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시스템 바깥의 남자를 믿었던 희망이 덫이었다는 사실, 그들이 따르던 영웅이 실은 재앙의 설계자였다는 사실, 그걸 인정하기 너무 아프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한 사람이 완전히 수치심을 잃어버리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도널드 트럼프는 모든 고발, 수사, 폭로, 도덕적 붕괴를 겪고도 더 깊은 권위주의의 길을 선택했습니다. 그리고 이번엔 그의 공격 대상은 더 이상 암시나 은유가 아닙니다. 그는 언론의 자유를 정조준했습니다. 기자들을 향한 얕은 모욕은 이제 일상이 되었습니다. 하지만 이번 전략은 다릅니다. 더 위험합니다. 그는 자신의 내러티브에 반대하는 언론 매체들을 법적으로 제거하려는 시도를 시작했습니다. 방송 허가 취소, 텔레비전 네트워크에 대한 전복 행위 혐의, 반대 의견을 강제로 없애려는 계획, 그리고 더 끔찍한 사실은 그가 이 일을 실행할 권한과 지위를 가진 이들로부터 지지를 받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름 기억하시나요? 브랜던 카, 기술계 외에서는 잘 알려지지 않은 이름입니다. 하지만 브랜던 카는 트럼프 정부 시절 연방통신위원회 초미성 페데랄 데 코무니카소인스 위원으로 임명되었습니다. 그는 내부에서 트럼프의 언론 탄압을 주도한 가장 공격적인 인물 중 하나로 자리 잡았습니다. 최근 그는 스티븐 콜베어가 공중파 방송에서 해고된 것이 자신의 공로라고 자랑했습니다. 마치 코미디언 하나를 침묵시킨 것이 한 세대의 정치적 업적인 것처럼 말이죠. 하지만 콜베어만이 아니었습니다. 트럼프는 The View 프로그램의 진행자들에게도 공공연히 위협을 가했습니다. 그들의 존재 자체를 불법으로 간주해야 한다고 주장하며 그들은 오락을 가장한 민주당의 무장 세력이라고 비난했습니다. 한번 생각해 보세요. 정치를 하지 않고 그저 다른 목소리를 처벌하려는 한 지도자의 모습을 논쟁이 아닌 보복의 방식으로, 이건 자유로운 언론, 표현의 다양성, 민주주의적 견해 차이에 대한 공공연한 전쟁입니다. 탱크도 공개적인 검열도 없이 행정적 위협, 법적 협박, 은밀한 추적, 그걸로 자유 언론을 억누르려는 전쟁. 왜 이게 당신에게 중요한가요? 만약 당신이 30에서 65 사이의 나이라면 당신은 모든 결함에도 불구하고 최소한 하나의 믿음을 안고 자랐습니다. 언론은 민주주의의 기둥이며 이견은 처벌 대상이 아니라 민주주의의 일부라는 믿음. 하지만 지금은 어떻습니까? 선거에서 패배하고 수많은 소송과 범죄 수사에 휘말린 한 남자가 현실을 억지로 다시 쓰려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에게 협조하지 않으면 표적이 됩니다. 하지만 그것으로 끝이 아닙니다. 항상 그 이면엔 더 있습니다. 대중이 인식하지 못하는 은밀한 움직임들이 정보가 유통되는 방식을 바꾸고 있습니다. 당신은 알고 있었나요? 2024년 하반기부터 미국 내 독립탐사 저널리즘 매체 최소 7곳이 동시에 감사 대상이 되었습니다. 공식적인 사유는 세무 행위 검토. 하지만 이 모든 감사는 이들 언론이 앱스타인 문서, 트럼프의 국제 커넥션, 럭셔리 부동산에 얽힌 자금 흐름을 보도한 직후에 시작되었습니다. 우연일까요? 이들 언론사는 대형 스폰서 없이 운영되고 있었고 그 후로 이상한 금융 제재를 받기 시작했습니다. 은행 계좌의 임의적인 한도, 정기조사라는 명분으로 자산 동결, 그리고 디지털 콘텐츠 유통사들과의 계약이 연이어 취소되었습니다. 마치 한순간에 디지털 생태계가 이들을 추방한 듯한 모습이었죠. 이게 의미하는 바는 무엇일까요? 우리는 지금 공식적이지 않지만 실질적으로 작동하는 검열 시스템과 마주하고 있습니다. 광장에서 책을 태울 필요는 없습니다. 자금 흐름만 조이면 됩니다. 누구를 공격할지 지목만 하면 나머지는 스스로 무너집니다. 이 모든 게 무엇을 위해 벌어지고 있을까요? 상처받은 자아 하나를 보호하기 위해. 도널드 트럼프는 마치 세상이 자신에게 충분히 경배하지 않은 것에 대해 영원히 빚지고 있다고 믿는 사람처럼 행동합니다.
비판적인 목소리는 반역죄처럼 여겨지고 그를 대면하는 여성은 존재 자체가 위협처럼 보입니다. 그리고 조사하는 기자는 자동으로 적이 됩니다. 지금 이 글을 읽는 동안 박수갈채 속에서 고문당하는 사람들이 있다는 걸 당신은 알고 있었나요? 절망 속에서 동영상 하나, 메시지 하나, 비명 하나를 보내려 애쓰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반대편에는 수백만 명이 침묵하거나 더 나쁘게는 웃고 있습니다. 세상은 골프 치는 대통령의 포즈에 주목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지구 반대편에서는 시체가 썩어가고 있습니다. 도널드 트럼프는 단순히 자신이 만든 파멸에서 도망치는 것이 아닙니다. 그는 지금 집단적 실명 상태를 부추기고 있습니다. 우리 모두를 마비시키고 있는 겁니다. 문제의 본질은 트윗이나 토크쇼, 여론조사 수치가 아닙니다. 그 모든 건 연막입니다. 그가 의도적으로 외면하는 것, 그건 바로 생명입니다. 골프장 한 평의 값도 안 되는 생명들. 억만장자 변호사를 살 여유도 없는 생명들, 사라졌지만 아무도 찾지 않는 생명들, 가자 지구에 대해 말해봅시다. 그 어떤 통계나 영상, 이름보다 앞서 잠깐 숨을 깊이 들이쉬어 주세요. 왜냐하면 이건 우리와는 무관한 일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너무 오랫동안 외면해 왔습니다. 트럼프 같은 리더가 공식 석상에서 하고 싶은 대로 해 네탄야후라고 말하는 순간 그는 백지 수표에 서명한 겁니다. 피로 찍힌 수표. 그 말은 곧 여성들이 죽어도 상관없다는 의미, 난민 캠프에서 아이들이 썩어가도 괜찮다는 의미, 물이 끊기고 밀이 불타고 전기가 끊겨도 괜찮다는 신호입니다. 하고 싶은 대로 해. 아무도 너를 추궁하지 않을 거야. 그럼 물어볼게요. 트럼프가 가자 지구의 기회에 대해 말한 적 있나요? 포위에 대해 언급한 적 있나요? 인슐린 부족, 마취 없는 병원, 백린에 타버린 아기들 이야기를 꺼낸 적 있나요? 단 한 번도 없습니다. 그건 무지가 아닙니다. 선택입니다. 그들은 압니다. 늘 알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왜 이게 지금 그토록 중요한 걸까요? 바로 이 대조 속에서 우리는 트럼프의 진짜 모습을 보게 되기 때문입니다. 에마뉘엘 마크롱은 공식 성명을 발표하고 국제연합을 시도하며 휴전을 요구합니다. 그 사이 트럼프는 비욘세에 대해 포스팅합니다. 시리아 민간인이 지하디스트들에게 학살당할 때 그는 코미디 프로그램 폐지를 외칩니다. 청소년들이 드론에 의해 처형당할 때 그는 마녀 사냥의 피해자라고 반복합니다. 이 패턴 보이시나요? 그는 단지 사라지는 것이 아니라 중요도의 우선순위를 뒤집습니다. 그리고 수백만 명이 그 연극을 따라갑니다. 마치 그것이 정상인 것처럼. 하지만 진짜 더 위험한 건 무엇일까요? 잔혹한 독재자 한 명일까요? 아니면 잔혹함에 익숙해져 버린 다수일까요? 지금은 2025년, 정보는 그 어느 때보다 빠르게 확산됩니다. 실시간 영상, 위성자료, 폭로, 예전엔 서구까지 몇 주가 걸리던 장면들이 이젠 몇 초 만에 손안에 도달합니다. 그런데도 우린 조용합니다. 왜냐하면 트럼프가 말하는 순간 모든 것이 거품이 되기 때문입니다. 농담 하나, 음모론 하나로 그는 본질을 녹여버립니다. 그는 재능이 있어서가 아닙니다. 사람들이 지쳐 있다는 걸 알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 피로감은 그의 무기입니다. 그는 해결책을 제시한 적이 없습니다. 오직 산만하게 만들 뿐이죠. 가자 지구의 인도적 위기는 전략적 실수가 아닙니다. 그건 개인적 동맹과 맞바꾼 외교 정책의 직접적 결과입니다. 트럼프가 미국을 이스라엘 내 가장 극단적인 세력과 맹목적으로 동맹을 맺게 만든 건 하나의 민족을 지키기 위해서가 아닙니다. 그는 자기 이미지를 지키는 중입니다. 다른 독재자들의 거울 속에서 자신의 반영을 보는 것을 원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 사이 여성들은 맨손으로 땅을 파내며 매몰된 자녀를 찾고 있습니다. 아무도 말하지 않습니다. 이건 이쪽 편이냐 저쪽 편이냐의 문제가 아닙니다. 종교의 문제도 아닙니다. 품위의 문제입니다. 존엄성의 문제입니다. 이 행성에서 다른 이의 고통을 우리의 고통처럼 느끼는 최소한의 감각, 그걸 지키는 문제입니다.
하지만 트럼프는 그 감각이 없습니다. 더 무서운 건 다른 사람들도 느끼지 않도록 가르치고 있다는 겁니다. 질문은 여전히 남아 있습니다. 열린 상처처럼 욱신거리며 반복되는 질문. 우리는 어째서 허락했을까? 아마도 우리가 너무 분주했고 일상에 마비되어 있었으며 매일 쏟아지는 스캔들에 에마베이 되었기 때문일지도 모릅니다. 혹은 정치에도 지도자에도 심지어 우리 자신에게도 더는 믿음이 없었기 때문일 수도 있습니다. 아니면 그가 무해해 보였기 때문일지도. 거의 코믹하게 과장된 풍자처럼 인터넷의 소음 중 하나, 곧 사라질 거라 생각했던 존재. 한동안 우리는 그가 일시적인 현상일 거라 착각했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분명합니다. 그는 예외가 아니었습니다. 결과였습니다. 썩어버린 시스템이 만든 당연한 귀결, 무관심, 탐욕, 쇼 비즈니스화된 정치, 인물 숭배, 비판적 사고에 대한 인내심 부족, 공적 토론의 유아화. 이 모든 것에 잠식된 시스템은 민중과 멀어졌고 그 틈을 도널드 트럼프 같은 인물이 차지하게 만들었습니다. 혼란을 만든 자가 아니라 혼란을 이용한 자로서 정치는 목적을 잃고 전략으로만 기능하게 되었습니다. 감정을 조작하는 자가 공익을 위한 자보다 승리하는 게임, 그리고 그 쇼의 대가를 치르는 사람들은 선택권조차 없는 이들입니다. 가자 지구의 잔해 속에 묻힌 아이들, 시리아의 잊혀진 전쟁에 쫓겨난 가족들, 차가운 감옥에 갇혀 재판조차 받지 못한 이민자들, 의사가 없는 공공병원에서 기다리는 어머니들, 도서관도 없는 학교에서 버티는 교사들, 수년간 외쳐도 들리지 않았던 공동체들, 그리고 이제는 외치기를 포기한 이들. 그럼에도 희망은 사라지지 않았습니다. 지금 이 순간 당신 안에 존재합니다. 거짓을 풍경처럼 받아들이지 않으려는 당신, 폭력을 용기라 말하는 이들 앞에서 불편함을 느끼는 당신. 좋은 질문, 진심 어린 의심, 귀 기울이는 침묵의 가치를 믿는 당신. 저항은 단순한 항의가 아닙니다. 기억하는 일입니다. 진실은 기억과 감각이 살아있는 한 죽지 않습니다. 지금 우리가 해야 할 일은 거대한 행동이 아닙니다. 의문을 제기할 용기, 당연하게 받아들여진 것을 의심할 용기, 부조리가 정책이 되어버린 세상을 거부할 용기, 진실을 밈으로 덮는 시대를 외면하지 않을 용기, 무지를 확신으로 가장하는 시대에 맞서는 용기. 지금이야말로 되돌아봐야 할 때입니다. 어떻게 도널드 트럼프 같은 인물이 이토록 멀리 올 수 있었는가? 답은 말이 아닌 무대 뒤에 있습니다. 이익이 아닌 권력을 낳은 사업들, 조사받지 않은 계약들, 잊힌 스캔들들, 그를 만들거나 망가뜨린 교육기관들, 읽지 않은 책들, 이용하고 버린 동료들. 이 궤적을 아는 일은 정치적 관음이 아니라 역사적 통찰입니다. 시진핑처럼 세계 정치의 또 다른 축을 이루는 인물들의 궤적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를 둘러싼 현재는 우연이 아닙니다. 수십 년간의 결정, 실수, 방임, 계산의 결과입니다. 충돌의 배경, 민주주의의 붕괴, 권위주의의 확산을 이해하고자 한다면 우리는 공부해야 합니다. 이름을 붙여야 합니다. 전기를 선전물에서 구출해 현실로 되돌려야 합니다. 그런 이유로 우리는 정밀하게 구성된 전자책 이북을 준비했습니다. 세계 질서를 형성해 온 지도자들의 개인사와 정치적 궤적을 심도 깊게 파헤친 자료입니다. 단순한 헤드라인이 아니라 뿌리를 이해하고 싶은 이들을 위한 콘텐츠. 지금 바로 고정 댓글에서 열람하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영상이 당신에게 생각, 불편함, 분노, 혹은 조금이라도 더 알고 싶다는 욕구를 불러일으켰다면 그 불꽃을 꺼뜨리지 마세요. 채널을 구독해주세요. 좋아요를 눌러주세요. 그리고 무엇보다 의심이 있어도 혼란이 있어도 댓글로 당신의 생각을 남겨주세요. 민주주의는 단어가 숨 쉴 수 있는 공간에서 살아납니다. 두려움이 아닌 질문이 말의 방향을 정하는 곳에서. 끝까지 함께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눈을 감지 않아 주셔서 감사합니다. 판단하기 전에 이해하려는 마음을 잃지 않아 주셔서 감사합니다. 곧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그리고 그때는 또 다른 질문을 들고 오겠습니다. 왜냐하면 모든 진짜 변화는 질문에서 시작되니까요.